자, 사춘기 특징입니다. 바로 인지 능력은 이렇게 다 크죠? 어른이랑 똑같아요. 인지 능력. 그러나 심리적인 능력은 아직도 애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게 마음으로 확 끌어올려서 하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알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애들이 뉴스 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복잡하구나. 아, 저 대통령 못하는구나. 이런 거 애들도 다 안다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조절해서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춘기. 그러니까 애들이 알았어 알았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엄마 잘 들어봐.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알았다고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알았기 때문이에요. 인지적으로. 한 번만 얘기하세요. 알았지. 이렇게. 혹시 내 말이 듣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지?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네. 건성으로 대답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알았어, 엄마. 이렇게. 대화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죠. 정말 저는 많이 봤거든요. 엄마, 아빠 너무 왼수가 지치는 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서하고 기억은요, 아주 밀접해요. 정서가 불안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애들이 사춘기 특징 두 번째가 예측 능력이 실제로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보고 오면 몇 점 정도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틀린다는 거예요. 애들은 이게 자기가 한 50점 맞을 줄 알았대요. 근데 실제로는 20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잖아요. 학교 시험 보고 오면. 아, 이번에 좀 시험 어려운데 엄마 한 2개 틀린 것 같아요. 이런데 나중에 보니까 70몇 점이다. 엄마 주관식을 안 매겼어. 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객관식만 2개 틀렸다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그죠? 거의 점수가 일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위권 빼놓고 1%, 2% 애들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예측이 빵이에요. 빵. 없어요. 이게 사춘기 특징이에요. 기본적으로 인구의 3% 정도는 아주 우수한 애들이 있어요. 공부도 재능이에요. 음악 잘하고 스케이트 잘 타는 것도 재능이듯이 공부에 재능이 있는 3% 애들은 이런 게 가능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공부에 재능이 별로 없어. 그럼 일찍부터 이 아이 재능을 찾아두든지 아니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죠. 97% 아이들은 그냥 가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모르면서. 어쨌든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 혼자일 때보다 친구와 함께일 때 위험한 경우 훨씬 더 몇 배를 하죠. 그러니까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친구가 있으면 용기 100배가 나는 거예요. 한번 해봐. 붕붕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는 학교에서도 친구 관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수행평가가 조 프로젝트로 들어갑니다. 아시죠? 모르세요? 아직 모르시는 거죠? 네. 근데 저희 딸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1학년 때는 혼자 프로젝트가 많아요. 보고서 형태가. 2학년 쯤 되면 4, 5명과 함께 교과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가르쳐요. 중3쯤 되면 6명, 7명이 밖에 나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대학에서 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때 어머님들 뭐 하셔야 되냐면 너 이번에 수행평가 누구랑 짝댔어? 몇 명이서 해? 이번에 사회 관련 몇 단원 하기로 했어? 우리 집에 와서 해. 엄마 맛있는 거 구워놓을게. 그럼 엄마 나가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뭐 좀 준비해줄까? 이렇게 해서 저는 저희 집에서 정말 많이 했어요. 프로젝트는 막 윤진의 집에서 이렇게 지들끼리 삼겹살 구워 먹고 이렇게 하면 항상 프로젝트 1등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언뜻 너머로 보는 거예요. 친구들 어떤 애들이 오나, 얘 주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애들이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자연스럽게 슬슬 보는 거죠. 그리고 어머 넌 참 잘생겼구나, 어머 넌 참 어쩌구나 뭐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냥 얼굴 막 다 해삼 멍게같이 생겼거든요. 어머 남자답게 생겼구나 이렇게. 어머 테스토스테론이 아주 그냥 풍부하구나 이런 얘기 해주면서 그냥 하면은 이제 애들이 저희 집에 오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윤진이 엄마는 사람 좋아해 이렇게 느끼게끔 했었죠. 그리고 수행평가가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정말 못해가지고 100점 맞아도 80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도 잘 준비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제가 대학 들어갈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이 달라진다고 했죠? 제가? 네. 사춘기가 중요한 이유는 전두엽의 회백질, 그러니까 전두엽이 인간 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추 역할을 하는 곳인데 제일 많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떤 세상을 만나겠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얘한테. 3% 애들은 세상을 만나요. 뭘로? 책으로.
책을 보고 그때 막 링컨 같이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느껴요. 근데 나머지 97% 봐도 쟤 속네? 뭐 이렇게 느껴요. 공감이 없어요. 책을 봐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돼요. 나머지 애들. 세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한 거는 꼭 좋은 다큐는 밤에 하잖아요. 그럼 그런 다큐를 막 다운을 받아가지고 같이 보는 거예요. 일요일 같은 날. 같이 보고 어때? 저거는 어떤 거 같아?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화 같이 보러 다니거나 저희 아이도 공부에 재능 있는 애가 아니거든요. 약간 띠름박해요. 그래갖고 제가 고생을 많이 했죠. 아 얘는 어떤 애일까? 이렇게 해서 좋은 다큐 같은 거 다운받아서 같이 보고 여행도 많이 보내고 그러죠. 저랑 같이 가는 거 별로 좋아할 나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이가 전두엽, 이때 누굴 만났냐, 어떤 세상을 보았냐,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인간을 바꾸는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 많이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미친 영향이 되게 오래가요. 반기문 총장님도 이때 고3 때 나가셨죠. 비슷한 통해서. 그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죠. 네,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셨죠. 지구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너 같은 젊은이들이 일해야 된다.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왔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레바논 사태에 대해서 유엔 총장한테 편지를 쓰신 적이 있어요. 반기문 총장님은요, 음악도 못하고요, 체육도 못해요. 오로지 하는 게 공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직관적으로 자기가 깨닫고 나는 공부에 그나마 재능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공부에 재능이 있으셨던 분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고등학교 3학년 또는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아이들이 이렇게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이때 무슨 세상을 만나게 해주시면서 어머니도 고민하시고요. 애들이 만나는 세상이 컴퓨터 속 세상이에요. 잘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그냥 동네 애들이에요. 전국대회 같은 거 준비하면 전국 애들을 가끔씩 만나겠죠. 그래서 이때 경시대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애들의 포부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한번 갔다 오고.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다. 자기소개서. 이 아이가 어떤 경험을 한 아이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 정도 사고가 있겠구나 싶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런 거.